안녕하세요. 미엠미술교육연구소 신환두 컨설턴트입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워딩으로 인해 다소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기로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생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와 팩트체크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혼란 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입시를 흔들고 있는 대세 키워드죠. 바로 무전공, 미대 수시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고 세분화되어 있던 전공들을 학부의 개념으로 모은 사례들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무전공 전형의 신설 사례들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약 3만 8천여 명의 인원이 무전공의 형태로 선발될 예정이라 하니 유행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파급력이 강하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제 수시 원서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과연 유행의 바람을 타고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전공 선발 인원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체능 관련 전공이나 학과는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선택 가능 전공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중을 기해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미술, 디자인 관련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은 무전공 인원 확대의 아이콘이죠. 국민대학교입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상당수의 정원이 물론 정시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시에서도 약 100명의 인원을 무전공으로 선발합니다. 미래융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계 50명, 자연계 50명의 정원을 선발하고요. 두 전형 모두 조영대학의 디자인 전공이나 예술대학의 미술 관련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만을 반영해서 일단 합격생을 선발하고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차등 없이 반영합니다. 인문계에서는 국, 영, 수, 사 과목, 자연계에서는 국, 영, 수, 과 과목을 반영하며 일반 선택 과목 성적 85%, 진로 과목 15%의 비율로 성적을 반영합니다. 면접의 과정은 따로 없지만 학교장의 추천과 담당 교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하시기 위해선 미리 사전 협의를 해 두셔야겠죠. 수능 최저 기준도 제법 까다로운 편인데요. 인문계 기준 국, 영, 수탐 과목 중 2개 과목의 합이 5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요. 자연계는 국, 영, 수, 과 과목 중 2과목의 합이 6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대학은 성신여대입니다. 창의융합전공, 예체능 계열 103명의 인원을 무전공으로 선발을 합니다. 디자인, 회화, 뷰티 산업 관련 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과 출결을 9대1의 비율로 반영하고요. 한국사를 포함한 국어, 영어, 사회 과목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고요. 예체능 계열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상명대 역시 자유전공 입학 이후 미술 관련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애니메이션 전공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생활예술과 조형예술학과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캠퍼스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서울 캠퍼스의 수능 최저는 국, 수, 영탐 과목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상명대 천안 캠퍼스 자율전공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아트앤컬처 자율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전공은 디자인 학부 내에 AR, VR 디자인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과 예술대학의 AI 디지털 콘텐츠 학과를 제외한 디지털 만화영상, 사진영상, 무대미술 전공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명대 천안 캠퍼스 자율전공의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합이 10 이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반영 과목은 서울 캠퍼스랑 똑같이 국수, 영탐 과목 중 2개의 영역을 선택하면 되고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 볼 수 있겠죠. 특히 천안 캠퍼스의 무대미술, 디지털 만화 영상 전공은 유니크하면서도 졸업생들의 아웃풋이 좋아 원래도 인기가 있던 전공이니만큼 희망하던 학생들의 새로운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라이언스 칼리지 전형이라는 이름의 전계열 자율전공으로 입학하면 디자인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75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으로 48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전계열 자율전공의 경우 내신 교과 국, 영, 수, 사, 과 과목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국, 영, 수탐 과목 중 2개 영역 합이 7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학종 면접형 전형은 다단계 평가를 진행합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그리고 2단계 서류 점수 70%, 면접 점수 30%의 비율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이번에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에서 디자인 예술 계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원화 캠퍼스인데다가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로
전형으로 다소 헷갈리는 이름의 전형들이 열려있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율전공학부는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전공을, 자유전공학부는 국제 캠퍼스 안에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예술 계열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 등 전형으로 187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거주 지역에 대한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요. 내신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 국영수사과 과목과 진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과목의 비율은 8:2로 반영이 되고요. 진로 과목은 국영수사과 관련 과목 중 상위 3개 성취도의 과목 성적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국영수탐 과목 중 2개 영역 합이 5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탐구 과목은 2과목의 성적을 평균으로 반영을 합니다. 또한 지원 조건에 2025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라는 조건이 있어서요. 현 고3 학생만 올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대학은 명지대입니다. 안어칼리지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전공 정원을 선발합니다. 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교과 전형과 서류 전반을 검토하는 명지인재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자율전공으로 진학한 경우 디자인 학부에 속해 있는 시각, 산업, 영상, 패션 전공은 선택할 수 없지만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과 공간 디자인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서류 두 가지 전형 모두 인문, 자연계로 나누어 학생을 선발하고요.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 영과 과목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우선 교과 전형은 인문계에서 60명, 자연계에서 22명의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인문계 전형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2.4등급 정도의 국영수사 등급이 평균이었고요. 자연계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 교과 전형과 달리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은 일괄평가로 학생부 전반을 검토해 합격생을 선발하는데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의 의식 2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학생부의 본인 희망 진로에 대한 관심과 기본 소양, 탐구 역량들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선발 정원은 인문 자율전공 62명, 자연계 24명이고요. 똑같이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 자율전공의 작년도 합격생 평균 등급은 3.3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홍익대는 서울, 세종 캠퍼스 통틀어 꽤 많은 인원을 진작부터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선발했죠. 전형의 이름이 다르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 만큼 홍대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들에서 틈틈이 다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의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수시 무전공 전형, 그 중에서도 미술, 디자인 관련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예체능 계열 전공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융합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학년 학생들도 무전공 전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